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 대부분이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지역 종교시설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매일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3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도 모두 수도권과 관련된 환자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00시, 아침 00시 기준으로 지금 1,355명을 검사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그거를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이제 양성이 6분 나왔고 이제 885명은 음성, 그다음에 현재 검사 중에 있는 사람이 464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집회에 대구 경북에서는 3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 분 있고요. 집회하고 상관없이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감염된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서울에 집회에 갔다 오신 분 중에서 이제 그 N차 감염이 된 거죠.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려했던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다시 확산되며 전국적인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대규모 감염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 수도권 사태에도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교회가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전국 단위 행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호텔 행사장입니다. 600여 명이 모여 기도를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한 개신교 종파가 2박 3일 일정의 전국 행사를 강행한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참석한 사람도 100여 명에 이릅니다. 수련회로 규모를 축소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역 대책으로는 발열 체크 업체부터 시작해서 분무업체까지 한 5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외주를 주어서 비용을 지불해서까지 철저하게 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교회 행사가 이달에만 3개나 더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참석 인원은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실내외 모임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행사를 막을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주최 측에 행사를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행사 진행으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방역 비용 등을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도회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단체와 연락을 해서 이번 행사가 앞으로 될 행사가 좀 자제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 수도권까지 대규모 집단 감염원으로 꼽힌 교회. 막무가내식 행사 진행에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테마파크에 확진자가 다녀간 뒤 해당 놀이공원은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한 상태입니다. 문경시가 운영하는 테마파크 에코랄라에도 지난 10일 확진자 3명이 다녀갔는데 방역 소독만 하고 운영을 중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인 줄 몰랐던 관광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문경시 테마파크인 에코랄라와 문경세제 인근 커피 전문점을 다녀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알았고 해당 커피 전문점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방역했습니다. 저녁에 6시 넘어서 이제 보건소에서 통보가 왔더라고요. 10분 정도 후에 영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접촉 파트너 저희가 그 2명 파트너를 이제 자가격리 바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문경시가 운영 중인 에코랄라는 한 차례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구에는 4월 14일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팻말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에코랄라를 찾은 관광객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상당한데. 아셨으면 안 왔을 거예요. 네, 왔으면 당연히 안 왔죠. 학생들 왔다 가면 방역은 기본이고 보통 평상일은 문을 닫았다가 시작하잖아요. 문경 씨는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폐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아직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보건소에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지금 망천돼서 우리가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느냐. 아직 보건소에서 지금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었고. 확진자 3명은 문경 에코랄라와 커피 전문점 외에 음식점 등 문경 지역 6곳을 더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문경 씨는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상태여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에 수도권은 운영 중단 등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역의 느림보 행정에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폭염 속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들은 이 온열 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권수경 기자가 초기 증상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경북 예천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50대가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좀 높은 걸로 41도 정도 나온 거, 41.4분이 나온 걸로. 지난 18일에도 경남 고성의 한 밭에서 7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이 찾았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방심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6명이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어르신이 밭에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땡볕에 달궈진 땅의 온도는 60도 가까이 됩니다. 물 마시고 수박 먹고 뭐 먹고 자꾸 먹어야 돼. 땀 그만이 흘릴 만큼. 딱히 쉴 데는 없죠? 쉴 때 저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그 말고 없지. 버떡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뜨거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과도한 열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의식이 희미해진다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내부 온도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몸을 좀 닦아주고 수분을 이렇게 보충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고요.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분을 보충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구미시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T 융복합 의료산업 육성과 연계해 산업경제의 제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경북도에서 안동과 포항에 대한 의과대 유치를 건의한 상황인 만큼 일부 지자체 간 갈등도 예상됩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공의대 유치를 통해 구미를 비롯한 주변 지자체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과 발맞춰 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IT 융복합 의료산업과 연계해 산업경제 제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제 공항이 곧 들어오기 때문에 공항은 더욱더 이 공공 의료를 통한 감염을 방지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준비하는데 우리 구미가 꼭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장세용 시장은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인 지역 공공의대 건립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북도에서는 안동과 포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건의한 상황. 특히 지난 12일에는 포항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 만큼 일부 지자체 간 갈등도 예상됩니다. 포스텍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그런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더러 주변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다만 포항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 인력 양성이 아닌 연구 중심의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라는 점에서 구미시의 추진 방향과는 일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동과 포항에 이어 구미시까지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자체 간 의대 유치 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 구미시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발맞춰 공공의대 유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산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선진 정수공법이 도입돼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 정수장 취수구입니다. 수돗물 원수로 금호강 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강 수질이 떨어질 때마다 정수한 수돗물에서도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미량의 소독 부산물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는 운문댐 물하고 금호강 물을 취소를 합니다. 운문댐 물은 좀 안정적이지만 금호강 물은 각종 공단이나 산업단지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이 항상 불균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녹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소독 부산물,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수장 내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 이후 소독 부산물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기존 정수공법에 2단계 과정을 더 거쳐 미세 플라스틱까지 모두 걸러집니다. 기존 우리 처리 공법은 침전하고 나서 모래 여과 공법을 써서 소독을 해서 정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게 된 고도 정수 처리는 여기에 막여과 공법과 오존 처리 그리고 활성탄 공법을 첨가해서 기존 처리 공법보다 획기적인 고도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로 불거진 활성탄 공법은 일주일에 한 번 역세척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고 관망을 현대화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누수량을 15%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안동의료원이 의료 공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로도 누적으로 전담 인력 상당수가 그만둔 데다 그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적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병상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안동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외래 환자가 크게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로부터 재정 손실 보상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3억 원을 대출한 상황입니다.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안동의료원은 지난 5월 코로나 병상을 별관으로 옮기고 본관 외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하자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총 29병상으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현재 11병상 찾고 향후에 이제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생겨서 더 증가하게 되면 아마 금방 환자가 각 차게 될 것인데 기존에 있는 입원 병상 상당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의 병원 코로나 전담병원을 가는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로도 누적으로 의료원 내 코로나 전담 인력 7명이 이미 그만뒀고 다음 달 3명이 줄줄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6명이 기존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전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코로나 전담 병원을 통해 병상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 관리한 게 45실이고 사용하고 있는 게 12실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33실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120시간 내에 소개가 가능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700실 정도까지는 맥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의료진이 필요한 것을 갖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인센티브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안동의료원 등 지역 의료원에 대한 추가 손실 보상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들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대구미술관은 한 번에 50명씩 하루에 4차례만 관람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사전 지정 좌석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두류 수영장도 입장객 수를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코로나19 2차 생계자금, 이른바 대구희망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등 형태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11월 말까지 대구 지역 내 상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세한 정보는 오는 24일부터 지급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은 세대주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신청하지 않거나 남은 잔액은 정부에 환수 조치됩니다. 대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출 빙자형 사기에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 1월부터 지난 7월까지의 보이스피싱 580건 가운데 446건이 대출 사기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금은 84억 8천만 원으로 건당 1,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출 사기형은 대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알선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명목으로 작업비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